0대0 충격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모두가 열심히 뛰고 선수들조차도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사실은 우려했던 부분이 저는 그대로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조직력 그리고 전술적인 매력을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을 찾아볼 수 없는 축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엔 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포츠앤플러스의 여삼스의 두 주인공이죠. 여둘스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진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스포츠니언 김하진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혜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웃으면서 방송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 한켠에 경기를 틀어놓고 보면서 조마조마했는데 후반까지 득점포가 나오지 않으면서 0대0 충격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저번 주에 오해원 선배였죠. 네. 이 경기는 사실 1대0, 2대0으로 이겨도 사실상 패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시작 전부터 참 논란이 많았던 그런 대표팀이잖아요. 오늘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 이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에서도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경기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대표 이제 선수진 명단이 소개가 됐을 때 홍명보 감독 이름이 호명이 됐을 때 그때부터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고 하죠. 네, 야유도 쏟아지고 여러 그 팬들이 메시지를 담고 온 그런 현수막 같은 게 정말 네. 상암에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팬심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무래도 티켓 파워인데 A매치는 언제나 이렇게 표를 구하기 어려웠던, 그 접속조차도 어려웠던 그런 난리를 치르면서 표를 구했던 그런 팬들인데 이번에는 팬심도 정말 많이 돌아섰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중에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경기 중간중간 관중석 중간중간 비어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돌아선 그런 팬심도 있지만은 상대가 워낙에 그 피파 랭킹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팀이기 때문에 어련히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경기가 아니라고도 예상을 해서 팬분들이 많이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사실 이 대표팀 면면을 보면 정말 네. 완전체라고 할 만큼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판매를 했음에도 표가 몇 천석 이상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축구 대표팀을 향한 지금 현 주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평가를 들어보자 하니 사실상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첫 번째 시합입니다. 보통 첫 번째 시합이라면은 선수들의 몸이 덜 풀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긴장이 더 될 수도 있는데 특히나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약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B조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무난한 조 편성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홈 구장에서 상대한 팔레스타인은 그 안에서도 최약체였습니다. 우리와 피파 랭킹이 전부를 대변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피파 랭킹 23위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96위, 무려 73계단 차이예요. 근데 그런 상대를 만나서 홈에서 0대0으로 정말 90분 그리고 추가 시간 전반 3분 후반 8분까지 합하면은 111분 동안 101분이죠. 101분 동안 저런 경기를 펼쳤다는 게 참담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 홍명보 감독이 감독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진통과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던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펼쳐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를 봤을 때에는 정말 이혜진 기자 말했던 것처럼 완전체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플레이로 믿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네. 홍명보 감독이 과연 대표팀에서 보여준 전술이 오늘 경기에서 나왔나? 그만의 감독의 색깔이 나왔나라는 부분에서 너무 의문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렇게 여러 손흥민 선수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서로 교감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감독 철학을 어느 정도 선수들에게 이해를 시켰는지 그리고 전술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꾸리는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오늘 경기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무승부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경기는 사실 몸이 안 풀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상대하는 다른 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홈에서 이런 경기를 펼쳤다는 게 조금 더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부 기록들을 좀 보면은 볼 점유율은 대한민국이 훨씬 앞섰거든요. 77% 대 23%였는데 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골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득점 없이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뭐 경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저런 찬스들이 몇 차례 오기 마련이잖아요. 이 찬스들을 뭐 아쉽지만 아쉽게 놓치면서 결과론적으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축구 전문 기자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또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앞으로 펼쳐질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0경기 중에 오늘 경기가 가장 쉬운 경기일 것이다. 네, 앞으로는 이제 원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팀에서 또 펼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한 홍명보 호기 때문에 대승이 디폴트 값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두 분께서 물론 축구 전문 기자는 아닙니다만 그 클린스만호 때 우리 팀의 조직력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많이 망가졌다고도 평가를 하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과 좀 달라진 모습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임 감독의 아직 그 느낌이 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단을 처음 소집해서 했던 인터뷰를 또 잠깐 살펴보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뭐 선수들 양복 굳이 입고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약간 전임 감독의 그런 향기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거의 선수들의 그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감독 자체에 이끄는 전술이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비난을 받고 성적이 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홍명보 감독 역시 선수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이런 팀 분위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경기로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정말 좋은 손흥민, 이강인이라는 정말 뭐 황희찬 선수까지 좋은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골 결정력이 없는 선수들도 아니고 이 선수들이 좀 더 활개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건데 그냥 하염없이 모두가 열심히 뛰고 경기 후반부에는 선수들조차도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경기에 가장 쉬운데 앞으로 펼쳐지는 그런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일정들은 어떻게 소화할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사실은 우려했던 부분이 저는 그대로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해외파가 조금 늦게 귀국을 하면서 이 완전체로 훈련은 거의 뭐 하루밖에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직력 부분에서 좀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실 상대가 수비에 집중하고 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를 집중 견제하리라는 거는 네.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었지 않나. 왜냐하면 경기 내내 이 상대가 계속 주장 손흥민 선수를 거의 뭐 압박하다시피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도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가 A매치 뭐 단독 4위로 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경기였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본인에게 찬스가 와도 이제는 좀 지쳐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 오늘 보면 사실상 개개인의 모습도 그리고 팀워크도 그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드리면 항상 행복 영영님이 뭉참보다 더 재미없고 골대녀보다 못한 경기. 네, 뭐 사실상 진 거죠. 뭐 축구진이 시청자도 없네. 제가 그리고 그 아까 경기 도중에 읽었던 댓글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홍명보 나는 나를 버리고 경기도 버리고 네, 축구도 버렸다. 국대 축구도 버렸다. 네, 이런 지금 대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클린스만호 경기 때 아시안컵 뭐 여러 경기 때에서 봤던 축구 대표팀의 모습 소위 우리가 해줘 축구라고 했잖아요. 강이나 그렇죠. 해줘, 그렇죠. 흥민아 해줘, 희찬아 해줘. 네. 해줘. 네. 네. 사실 오늘도 물론 제가 경기를 쭉 내내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간중간 이제 아쉬운 장면들이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뭐 골대를 맞춘 장면도 있었고 골 옆망을 맞춘 것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선수들의 개인 경기력에 의존을 한 그쵸. 장면들이었단 말이죠. 전혀 조직력 그리고 전술적인 매력을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을 찾아볼 수 없는 축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은 안 되지만 이 우리와 항상 라이벌 구도에 있는 일본은 또 대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조금 뭐랄까 좀 직접적으로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7대 0으로 경기를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갔다고 하네요. 지금 아직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지 않은데 욕 좀 써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거 읽어드리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대표팀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경기 좀 세부적인 분석과 함께 내일 서우정 기자 그리고 오혜원 기자와 함께 가루가 될 때까지 씹어보겠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신랄하게 예, 한번 분석해 정말 주시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정말 우리 기자분한테도 숙제를 좀 많이 내드리고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뭐 얘기해 뭐 합니까? 좀 가슴만 아프죠. 뭐 일단은 많은 분들 진짜 오늘 치킨에 맥주 시키거나 뭐 음료 쓰시면서 그렇죠. 여름밤 축구 대표팀 경기를로 재밌게 보내시고 싶으셨을 텐데 오히려 맥주 뚜껑 닫고 소주 꺼내는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네. 굿을 높일 수밖에 네.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깔끔한 마무리가 스포츠앤 플러스인데 영 깔끔하지 텁텁한 기분으로 여러분들께 일단 첫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